개장하고 32분 5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정말 예쁜 옷 입고 와주셨군요. 첫 번째 이슈. 매번 입는 옷인데요. 뭐.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을 아주 파이팅 넘치게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반도체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AI 개발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재서는 화웨이의 신형 반도체 성능이 엔비디아를 앞질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하기도 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도 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닉스를 좀 겨냥하기도 했잖아요. 반도체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의할 법은 합니다. 오. 당연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세 우려감이 아직은 팽배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시장과는 약간 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아니면 중국의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미국의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 뭐 철회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우려감을 지우고 있지 않아요. 물론 실적에서 현재까지 공개에 나온 기업들 뭐 TSMC, SK 하이닉스, 인텔 모두가 결은 같지는 않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론이나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상승분을 마저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웨이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잡겠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부분 물어보신다면은 모르죠. 모르는데 사실 근데 신뢰성 자체는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엔비디아한테 있죠. 그렇죠? 엔비디아 지금 잡은 기업이 정말 매 해마다 엔비디아 잡겠다 하지만 맨날 그 만년 2등 AMD조차도 엔비디아는 못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엔비디아 잡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24년도쯤이었나로 기억을 해요. 중국에서 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잡겠다 하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4천억가량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있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 회사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가져와서 택만 바꾼 거였어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지금 현재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기술력 격차는 중국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 격차는 현재 2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우려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금 또 빙산론 이게 또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빙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지금 안 좋나요? 수주 계약수 안 좋나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체 평가가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가 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반도체 실적 평가가 우선순위일까요? 아니면은 현재 경기 우려감이 우선순위일까요? 우려감?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 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HBM 지금 당장 수주 건수 다 작년에 이미 다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고정계약수로 들어온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더 새로운 추가 수주 건수가 나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HBM4로 넘어가고 HBM4 넥스트로 넘어가는 수주 건수 그리고 더 많은 디램이 필요하다. 이 수주 건수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 구간은 어찌 보면은 정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과 같은 부분이 시장 내에서 올라오면은 반도체가 가장 아프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메모리, 레거시 그리고 HBM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왼쪽이 삼성전자고요. 오른쪽이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낙폭이 적었었던 이유는 왜? HBM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요. HBM 사업이 엔비디아라는 1등 기업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 더 저평가를 받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향에 대한 평가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레거시향의 평가가 컸었던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합니다. 네. HBM이 들어가 있는 SK 하이닉스는 어때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잘 버티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은 저는 이 반도체들 함께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HBM도 좋아야 하고요. 레거시도 좋아야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올라갔었던 구간이 바로 23년도 말까지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22년도부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동시에 올라갔어요. 왜? 레거시도 좋고 HBM에 대한 기대치 자체도 좋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 개발 그리고 또 납품한다 안 한다 기대감 계속 있었잖아요. 22년도 때부터 레거시 그리고 판매량, 가격 그리고 회복세가 계속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올라왔던 겁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레거시는 아직 명확하게 회복 구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왜? 감산 기조가 그대로 유지 중이며 감산 기조 유지 중인 상태에서 고객 단기적인 수요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현재 반도체는 단기적인 리바운딩, 기술적 리바운딩 구간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저렴한 구간에 왔었을 때 매집하는 관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끌고 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반도체니까. 근데 정말 현 구간에서 이런 반도체 주가들이 지난 저가를 이탈하는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뉴스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는 우려감이잖아요. 네.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우려감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빙산의 밑에가 크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감일 뿐이지 실제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사실로서 시장에 다가온다면 그러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게 저가를 한번 이탈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가 사실로 나와서 시장이 급락 내지는 하락이 추가적으로 온다면 모건 스탠리 의견대로 그렇게 찾아온다면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매수를 해야죠.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가 항상 나오면 다음에 따라붙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코로나 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경기 내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평가와 완벽하게 멀어질 수 없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믿으시나요? 믿기 힘들죠. 힘들죠. 네. 그 부분이 완벽하게 완화가 되려면은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더 큰 게 필요해요. 저는 그걸 금리 인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 단기적인 플레이는 지금 이번 시장에서도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여타 장비주들이 보여줬다시피 저평가해서 기술적 리바운딩만 노리시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는 언제나 괜찮으니까요. 저평가로 눌릴 때마다 항상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테지만 저희는 경기 침체 뉴스까지 함께 팔로우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슈는 오늘장 강한 보안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현 시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영향으로 정보 보안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하기로 했죠. 현재 이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텔레콤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패스의 접속 지연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보안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안주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오히려 시장 내에서 재료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정책 테마도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뭔가 또 나올 것이다. 나오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직 안 샀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미 전거래일 기준으로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만들었지만 상한가 그냥 바로 점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엑스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보안주들 더 크게 이야기할 건 없겠습니다만 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에 패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패스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도치 않게 제가 스포일러를 한 가지 해버렸네요. 추천주 잠시 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리뷰하느라 바쁠 것 같습니다. 조선주 리뷰가 정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삼성중공업 한번 볼까요? 수익률이 벌써 두 자릿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공시가 오늘 나왔죠. 컨테이너 운반선 두 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장 또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후속 전략 궁금합니다. 후속 전략 간단합니다. 팔지 말고 들고 계세요. 갖고 있어라. 네, 무조건 홀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불확실성 내지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조선주들만큼 실적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지속적인 수주 건수로 버티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선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향후 2년 내에 수주 건수와 그리고 기대치 이미 주가에 다 녹여들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주가 흐름상 유사하게 흘러갔었던 섹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2차 전지. 네, 실적 당겨 쓰는 거 맞아요. 저는 여기서 조선주가 쉴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바뀔 때예요.
그리고 바뀔 때요. 천연가스 관련된 뉴스가 주춤할 때 삼성중공업이 좀 쉴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의 정책적인 향 내에서 오늘 기사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LNG 투자에 참여하라라는 또 굉장히 강한 푸시가 지금 다시 한번 기사 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LNG 섹터 삼성중공업은 해당 정책적인 뉴스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우상향 기조 그대로 이어간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아직 지난 3월달 고가 넘기가 일보 직전입니다. 네, 넘는 거 확인하셔야죠. 홀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주 안에서 심장, 엔진을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화 엔진 함께 편입을 했었는데요. 벌써 수익률이 18%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고 가나요? 네, 계속 들고 가야죠. 오늘 실적 발표로 좀 재료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중공업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타내고 있죠. 단기성적인 재료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장남이 조선사, 특히나 함정 사업을 진출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까지 함정 해운사 그리고 함정 군함과 관련된 수주 건수 추가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대치에 대한 부분은 낮아질 확률이 적다. 조선사들은 현재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지만 않는다면은 우상향 기조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저평가 구간에서 잘 노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홀딩 마찬가지로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서프라이즈 실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하면서 저희 마지막 리뷰 종목 함께 출발해 볼게요. HJ중공업 저희 바로 직전 거래일에 매수를 했는데 벌써 수익률이 11.5%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홀딩일까요?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건수보다는 확실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장남, 방문, 네, 마찬가지입니다. 군함 사업 쪽이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지난 고가, 4월 달 고가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가, 오늘 시가 자리 라인만 더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아 준다면은 충분하게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홀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안으로 트럼프 주니어 방안을 앞두고 있죠. 그만큼 조선주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럼 오늘 들어갈 종목 앞에서 스포를 한번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스포한 거 아니고 네. 오늘 어쨌든 네, 보안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패스입니다. 패스 우리 지금 이미 다 국민들께서 안 써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이 종목이군요는 모르실 겁니다. 저는 현재가 6,28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은 패스 아톤이라는 보안 기업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톤이요. 핀테크 인증 그리고 보안 솔루션 양자 암호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스 가입 인증사 폭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아톤입니다. 아톤이 패스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 이 패스 서비스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증권, 보안, 전반적인 업체에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SKT 보안 사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 바로 아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유심 관련주들이 지금 하늘 높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유심은 있는데 유심이 이제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준다. 그래서 가서 신규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유심을 꺼낼 때 그때 내가 사실 하면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패스에 대한 가입자 수가 굉장히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만큼 아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암호잖아요. 네. 사실 이 보안과 관련된 흐름들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현 정부 일단 물론 바뀔지언정 AI, IT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진하는 흐름 구간에서 넘어갈 게 바로 양자 암호 입니다. 양자암호에서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 상용망을 활용해서 현재 또 양자암호 통신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통신 암호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기본적인 최근에 이제 암호 같은 경우에는 통신선을 중간에 해킹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자암호는 이런 방식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자암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만큼 시장 내에서도 넥스트 보안 주자로 발탁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나라 기업 핀테크 1위 아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서는 7,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아톤, 양자, 암호 모멘텀까지 저희 발빠르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장 뜨거웠던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